benjamin FP께는 지금 오늘의 반등을 저희가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지, 금요일과 보면 이틀 연속 반등이고, 네, 아직 뭐 맞습니다. 종가까지는 안 봤습니다만, 금요일 날은 장 마감할 때쯤 되어 기관들이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해줬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좀 그렇게 기대를 해봐도 됩니까, 오늘도? 일단은 이번 주에는 조금 이제 하락 파동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마무리되면서 좀 반등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좀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지금 금융투자에 좀 매수세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단타를 좀 많이 위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는 기관인데, 기관의 매도세가 좀 어느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수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선에서 2,530선을 좀 어떻게 보면 단기 바닥으로 좀 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에서 840선에 대한 부분을 좀 단기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떨어졌을 때는 좀 과매도 구간으로서 충분히 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라 좀 생각이 드는데, 결국 뭐 환율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긴축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이제 연준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의 좀 발언을 시장은 좀 긍정과 부정으로 좀 양쪽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난 간밤 같은 경우는 좀 뉴욕 증시에서는 좀 연준의 좀 파월 의장에 대한 어떤 발언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네. 이제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돼서 지금 계속 속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뭐 건강 이상설 계속 나오고 있죠. 이와 관련돼서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또 핀란드의 어떤 중립국 관련돼서 좀 나토 가입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좀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번 주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뭐 생산 지수 같은 이런 지표들이 좀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서 어떤 지수에 대한 하단을 좀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지수 하단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래도 반등의 관점에서 앞서 제일 초반에 말씀하실 때 보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발을 그 음식료주부터 좀 해볼까요? 왜냐면 여름철도 오고, 네. 최근에 뭐 롯데칠성이라든지 CJ제일제당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주 강한 반등은 아니고 조정 후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인 것 같긴 한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음식료 관련돼서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가격 인상이 네네.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 좀 우려들이 좀 많은 상황에서, 과연 이제 좀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좀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에서 최근에 그 식음료, 음식료에 대한 좀 매수 사이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가장 탑픽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게 CJ제일제당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했다라고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측면 지금 2분기에도 계속 호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국내외 가공 수요가 여전히 좀 호조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마진의 방어를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가공이라든지 바이오 쪽에서 좀 시장 지배력이 좀 높아지는 상황, 이런 측면에서 판가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실적 개선에 유리하지 않을까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지난주 주말에 계속 뉴스가 나왔죠. 특히 이제 곡물가에 대한 강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좀 바이오 부분에 좀 호조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K컬처라고 하듯이 K푸드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미국 쪽, 특히 뭐 중국, 동남아시아 쪽으로 좀 어떤 매출도 상당히 분포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양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식음료 같은 경우는 좀 흔들리는 시장에서 좀 버팀목이 돼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주로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매력이 있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CJ제일제당 저희가 같이 살폈고요. 박소영 캐스터, 오늘 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르는 회사들도 있고 내리는 회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게 눈에 띄십니까? 네, 저는 음식료 관련해서 네. 식용유 관련주들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네.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하면서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식용유 구매 개수에 제한을 걸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예, 오늘 샘표나 뭐 신송홀디스 같은 관련주들이 좀 두드러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쪽은 조금 더 모멘텀이 지속될 것 같은데, 신규 진입
진입하기엔 어떻다고 보시나요, 윤여민 팀장님? 일단은 말씀하셨던 이제 종목들이 확실히 이제 좀 뉴스플로우에 좀 반응을 하는 모습을 좀 네네. 보여줬고 결국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식음료처럼 한번 이제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시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다만 테마에 대한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선점하지 않으면 어떤 시세에 대한 부분을 좀 포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2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확인이 되는 종목들에 대한 오히려 저가 매수가 충분히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식량난에 대한 부분들 또 특히 이제 곡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올 한 해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부담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뭐 밀이라든지 뭐 이런 팜유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일회성의 어떤 좀 테마적인 부분보다는 향후에 좀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좀 제가 볼 때는 한 번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좀 뉴스플로우에 대한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매매를 좀 일단은 일정 부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워낙 이 원자재 관련해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원자재 수출 제한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게 파급된 회사들로 이렇게 주가가 변동성이 강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대표적인 게 또 밀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뭐 제분업체들도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죠. 인도에서 밀 수출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결국에는 그러면 식품 가격 인상, 밀가루 가격, 그다음에 뭐 과자도 오늘 좀 강하지 않습니까? 과자 가격, 라면 가격 이런 얘기 줄줄이 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단계 앞서가서 저희가 그 길목을 잡는 전략을 결국엔 테마주 매매를 하신다면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강한 게 조화제약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조화제약이 원래 주가가 그렇게 강한 회사는 아닌데 이틀 연속 강하게 지금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로는 뭐 북한에서 지금 워낙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정부에서 대북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랐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확실히 이제 지난주부터 북한의 좀 코로나 이슈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북한의 코로나 변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로 좀 퍼질 수도 있다라는 좀 약간 좀 극단적인 좀 뉴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이제 북한의 사정을 좀 알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네네. 다만 이제 상당히 좀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런 좀 인도적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보내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물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사실 진단키트주 관련된 종목들도 살짝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대북 관련된 종목들도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조화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급등을 했죠. 네. 거의 2, 3일 만에 거의 몇 프로를 좀 급등, 특히 휴마시스와 함께 같이 좀 이제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이제 좀 뭐 시젠이나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확실히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확실히 좀 실적주로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여전히 어떤 그 코로나19에 좀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런 모멘텀으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보유하신 분들 좀 오랫동안 좀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이 북한과 관련된 뉴스들은 제가 볼 때는 끊임없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경험했지만 코로나19가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테마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후발주를 좀 찾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대장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매도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나면 진단주가 먼저 갈 것 같은데 네. 제약주들이 테마성으로 막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감기약을 보낸다는 건지 감기약 보내면 원래는 감기약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대원제약이 네. 많이 오르곤 했는데 오늘 대원제약은 또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왜 오르는지 이 테마주들이 흐르면 사실 감을 잡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세영 캐스터하고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네. 오늘 어떤 데가 좀 보이세요? 뭐 카카오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오늘 약세를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저희가 보는 건 어떨까요? 카카오가 그렇게 네. 큰 상승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오늘 9시 20분 기준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가운데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오랜만에 2%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공모가보다 더 떨어진 상황인데 지금 좀 싼 가격대이긴 하지만 아직에도 그래도 매력도는 좀 부족한 상태일까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 주말에 저도 뉴스를 봤는데 공모가 밑으로 좀 떨어져서 특히 이제 임직원들은 상당히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좀 네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예수가 좀 걸려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PBR을 좀 봤을 때 특히 이제 카카오뱅크 페이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경쟁 금융사 대비해서 좀 고평가 논란이 있고 또 향후에 이제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도 상장에 대한 부분이 좀 대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카카오 그룹 주가에는 좀 부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좀 오늘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거품이 많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을 좀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많이 하락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네네. 여전히 PER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페이 같은 경우는 PER 50배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상대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고평가 논란을 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새로운 어떤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찾지 않고서는 좀 충분히 좀 주가의 어떤 방향을 돌리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저가의 어떤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좀 상승으로 방향을 좀 틀었다고 말씀드리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평가 논란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기보유자들은 좀 고민이 될 시점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약간 이런 네네. 논리죠. 카카오나 카카오뱅크를 안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그죠. 사용을 하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 특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돼서도 어떤 규제 방안을 여러 가지 좀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정책적인 좀 수혜도 좀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시장에 좀 발목을 잡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측면에서 대표주로서 지금 이제 좀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분명히 좀 이제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좀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하반기를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봉쇄가 풀릴 거다라는 얘기가 단계적으로 조금씩 풀린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물동량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해운주들 다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HMM은 오늘 좀 약세고 대한해운은 오늘 또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의 차이는 어디서 찾아야 되죠? 일단은 이제 BDI 네. 지수랑 이제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선 관련된 좀 지수가 좀 약간 극명하게 나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대한해운, 페노션 같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BDI 쪽으로 좀 많이 엮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발틱 운임 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발틱 운임 지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작년에 코로나19로 상당히 많은 상승이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들, 중국 봉쇄 등으로 인해서 좀 올 상반기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반등의 좀 어떤 모멘텀을 마련을 했는데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이 러시아 쪽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수입을 하던 어떤 그런 석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른 나라에서 해상 운임으로 지금 공급을 받게 되면서 지금 발틱 운임 지수가 좀 상당히 좀 다시 한번 반등의 여지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이제 브라질의 철광석 수출 규모가 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페노션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좀 실적도 상당히 좋다 보니까 해운주는 좀 반등의 모멘텀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벌크선 특히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이런 부분에서 모멘텀을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해운과 HMM의 어떤 명암이 좀 갈리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하나 이슈라고 하면 주말쯤 돼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재계 인사들하고 만날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 추가적으로 롯데가 재계 인사 안에 포함될 거다라는 뉴스도 있던데 이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테고요. 아무래도 들어오면 현대차가 1번일 것 같습니다. 조지아주에다가 신규 투자 계획 발표하겠다는 뉴스는 벌써 나와버려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기대감이 좀 풀린 것도 있지만 주가랑 이런 걸 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주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이념이 FP. 사실은 이제 좀 힘든 장에서도 특히 이제 대형주죠. 현대차랑 기아가 좀 잘 버텼던 모습을 네, 좀 그죠. 보여줬죠. 특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에 대한 부분들, 이제 올해 어떤 1분기 실적을 좀 열어봤을 때 상당히 선방한 실적을 좀 보여줬거든요.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까지 지금 전 직원에게 지급할 정도로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특히 이제 수요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1년 8개월까지도 좀 기다려야 된다는 어떤 이런 상황이 좀 오다 보니까 네. 좀 이제
판매량은 줄었어도 좀 어떤 가격에 대한 전가가 좀 일어나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좀 대형 외제차 혹은 고급 세단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차도 이제 차를 주문하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을 좀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드라이브 여기다 또 수소차의 어떤 드라이브까지 같이 지금 현대차가 좀 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뭐 미국에다 본토에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전기차는 아직 그 생산하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방안을 통해서 지금 미국에 이제 전기차의 공장을 짓겠다라는 좀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네. 있고 또 이제 수소 트럭 같은 경우도 이제 상용화를 좀 하면서 결국 친환경 차에 대한 어떤 공약을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대장주죠. 현대차와 지금 기아 상당히 좀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이 좀 같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라인에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수혜도 분명히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현대차 특히 이제 관련된 종목들 지금 이제 자동차 섹터는 이제 이번에도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면 이제 현대차에서 조지아주에 새로 투자하는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라인 얘기, 투자 규모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시장에 조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현대차가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캐스터하고 얘기를 좀 진행해 볼게요. 시장에서 앞서 이제 카카오 한번 봤고 저희가 소영 캐스터랑 함께 또 다른 것들 눈에 띄는 게 오늘은 어떤 게 보이십니까? 네, 저는 또 콘텐츠 관련주가 좀 네네.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좀 강한 양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리 중앙이 6%, 쇼박스도 6%, 뉴도 3% 가까이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콘텐츠 관련주들 작년 하반기부터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는데 이 리오프닝 관련 모멘텀 받아가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컨텐츠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네. 약간 좀 메타버스와 좀 많이 엮이게 되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리오프닝이 좀 피해주로 좀 엮이면서 사실은 조금 힘든 좀 구간을 좀 보냈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도 넷플릭스에 대한 어떤 그러한 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일단은 뭐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컨텐츠 관련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현재 좀 과매도 구간에 좀 들어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은 이제 하반기에 대한 부분은 좀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기대작에 대한 이제 이런 좀 컨텐츠에 대한 드라마, 뭐 영화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극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새로 확실히 단장을 마쳤고 극장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식사라든 이런 부분이 좀 가능해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좀 MZ 세대를 좀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극장을 좀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리오프닝이 된다 하더라도 컨텐츠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어떤 투트랙 전략은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종목들 충분히 이제 온라인에서도 잘했습니다만 오프라인의 어떤 콘서트가 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충분히 지금 현재 과매도 구간이고 좀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노려보자는 측면에서 충분히 좀 롱 포지션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주랑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컨텐츠 관련 주들 오르다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요. 최근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항상 리오프닝 주의 선두 주자였습니다. 그거 생각한다면 또 투자의 관점을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정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소영 캐스터하고는 여기서 인사를 저희가 나누겠습니다. 소영 캐스터 오늘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관심주 하나 보겠습니다. 윤여미 FP가 준비해 오신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신이라는 종목 가져오셨습니다. 왜 가져오셨는지랑 내용을 좀 듣겠습니다. 화신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은 지난주부터 좀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일단은 이제 국내 최대 뭐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죠. 현대차 그룹에 지금 관련돼서 고객 자동차용 이제 바디 파트를 좀 주요 부품으로 만드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사업장에 좀 있는데 이제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에 좀 국한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유럽이나 러시아 쪽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피해갈 수 있는 어떤 사업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지금 엘라바마 지금 현지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랑 기아의 어떤 지금
수요를 모두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지금 실적이 좀 터닝으로 한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의 매출액 비중이 작년에 26% 거의 뭐 4분의 1을 좀 넘어가는 수준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올해도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외형 성장의 핵심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적인 측면을 봐더라도 작년에 영업이익 한 24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흑자로 좀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올해 특히 이제 현대차랑 기아 두 회사가 지금 72만 대 정도를 지금 올해 좀 팔 수 있지 않을까 좀 전망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지금 동사의 미국 법인이죠. 화신 아메리카의 경우 이제 25% 이상의 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외형 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장기적으로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과의 독자적인 협력 구조도 좀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 좀 성장성에 대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화신이라는 회사 현대차와 관련이 많고 엘러바마주에 공장도 같이 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조지아주에다 만약에 전기차 공장을 투자를 하면 조지아 쪽에 또 하나 이쪽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대차, 기아 관련된 어떤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아무래도 그 미국의 좀 체인을 가진 회사들에 대한 어떤 분명한 수혜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말씀하셨던 뭐 알라바마뿐만 아니라 조지아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현대차, 기아가 지금 공장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밸류 체인을 좀 찾아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좀 어떻게 보면 일정 매매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이제 11,000원 제시하셨고요. 현재 주가가 9,200원 선이거든요. 위에 저항선이나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가 수준 한번 살짝 한번 보죠. 예, 일단은 좀 위에 좀 매물대가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11,000원대까지 좀 일봉상 매물대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좀 이제 자동차와 관련돼서 지금 현대차, 기아가 투톱이고 그 밑에 이제 좀 실적주로서 좀 볼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화신이 좀 대장주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좀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된다고 하면 어떤 이런 매물대를 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일단 매물대 가장 윗선인 상단을 좀 말씀을 좀 목표가로 드렸고 충분히 전고점이 11,450원이기 때문에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순간에 전고점도 분명히 보러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안전하게 일단 매물대 상단 11,000원을 좀 목표가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